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나요? 면접관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은 실제 제 코칭을 받은 학생의 답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3단계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칭 전 답변입니다. 저는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2학년 때 동아리 회장을 맡아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구성원들을 이끌고 화합하며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가 보이시나요? 우선 사례의 구체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이 학생이 실제로 뭘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를 않는 그런 답변이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학생이 입시올로기에 온라인 강의를 들은 후에 스스로 다시 한번 써본 답변입니다. 저는 2학년 때 동아리 회장을 맡으면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회장으로서 동아리 활동의 방향을 정하고 축제 준비 과정에서 친구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를 만족시키기가 어렵다고 느꼈지만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점차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리더는 혼자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죠? 사례가 좀 더 구체화됐고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사례로 뒷받침하는 두갈식 구조도 좀 명확해졌고, 또 이 사례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도 좀 더 와닿고, 나만의 인사이트,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우선 첫째, 결론이 뾰족하지 않고 좀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질문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을 물어봤는데 답변 첫 줄도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나왔죠. 사실 이 학생의 리더십이 어떤 건지 첫 문장에서부터 결론적으로 좀 더 임팩트 있게 말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 사례가 여전히 추상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긴 했어요, 이전보다는. 그런데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조율했다, 적극적으로 소통, 이런 상황이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조율했을까요? 첫 답변보다는 구체적이 되었지만 아직도 구체성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좋은 말들, 그럴듯한 말들만 반복하면 답변에 대한 진실성과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그저 그런 뻔한 답변, 70점짜리 답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뭔가 아쉬움을 좀 느꼈나 봐요. 면접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은 이제 어느 정도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알았는데, 그래서 내 답변을 실제로 어떻게 짜야 할지 막상 이걸 적용하는 게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1대1 코칭을 받으면서 이런 고민을 좀 얘기해 주었고, 저와 코칭을 통해서 수정한 최종 답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동아리 회장 시절 부원 간 의견 충돌을 해결하며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은 경험이 있습니다. 축제 부스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의 의견이 반으로 나뉘었는데, 다수결로 정하면 반대쪽 친구들의 동기가 떨어질 것 같았고, 부스를 나눠 쓰자니 공간이 너무 협소했습니다. 저는 두 주제 각각에서 가능한 세부 활동들을 정리해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어떤 주제가 우리 모두의 역할 분담에 더 유리할까 기준으로 다시 의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의 초점이 각자의 관심사에서 우리의 실행 가능성으로 옮겨지자 훨씬 생산적인 대화가 이어졌고, 결국 하나의 주제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리더십이란 구성원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자, 어떠세요? 좀 이전과 구체성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계속 말하는 얘기가 답변에 깊이가 있어야 돼요, 답변에 진짜 내 이야기를 해야 해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예시를 보시면 제가 말했던 게 어떤 느낌인지 좀 더 이해되시고 공감이 가실 거예요. 우선 지금 마지막 답변을 봤을 때 두갈식으로 첫 문장으로 나오는 그 결론부터 다르죠. 의견 충돌을 해결하며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은 경험이라는 첫 문장에서 이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가 전체적으로 이미 그려집니다. 이런 게 바로 스토리텔링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례가 굉장히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다수결로 하자니 동기가 떨어지고, 부스를 나누자니 공간이 협소했다. 이런 말은 실제로 내가 진짜 경험하고 진짜 고민했던 흔적이 보이는 그런 답변인데요. 이게 바로 면접관들이 듣고 싶은 진짜 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조율했다, 소통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율을 시켰고 소통을 위해서 실제로 내가 뭘 했는지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면접관이 이 답변을 들을 때 면접관 머릿속에 이 학생의 장면이 꼭 드라마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지거든요.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을 잘한 답변입니다. 우선은 내가 진짜로 고민한 나의 이야기가 있고 그 과정에서 성장한 나의 모습을 구체적인 사례, 생생한 스토리텔링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면접 답변의 핵심이고요. 답변의 깊이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생기부안의 사례들은 어떤 학생이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건 그 사례를 어떻게 꺼내느냐, 그리고 내가 그 사례에 어떤 나만의 스토리와 색을 입혀서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사례의 첫 번째 답변, 두 번째 답변, 그리고 마지막까지 완성된 답변을 보시면 사실 생기분해에서 같은 경험으로 활용한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경험도 어떻게 다르게 풀 수 있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학생들이 수시에서 수능 최저 맞추는 것보다 면접을 훨씬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일단은 이런 면접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평가받아본 경험이 없고 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대학에서 학종 전형을 할 때 1차 서류에서 3배수에서 한 5배수 정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면접을 앞두고 마지막에 3대1, 5대1의 경쟁률이라고 하면 사실 한 명은 붙고 2명에서 4명은 떨어지는 거니까 면접이 합격에 있어서, 특히 최종 합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면접이 정말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면접이 처음이고 또 모두가 면접을 어려워하거든요. 면접을 잘 보시면 다른 학생들과 점수 차이를 크게 벌리실 수 있습니다. 면접으로 한번 제대로 역전해보고 싶다, 내가 면접으로 확실하게 합격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입시올로기의 면접 기본기 강의 그리고 1대1 코칭을 활용하셔서 저와 함께 합격까지 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좋겠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